안녕하세요. 대전수학연구소의 이경석입니다. 네. 자, 오늘은 기출문제가 아닌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바로 제가 고민을 한 끝에 두 번째 수학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바로 교과서입니다. 자, 의외로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학원에 쓰는 교재라든지 또는 제가 이전에 올리고 있었던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푸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주된 얘기가 교과서는 문제가 너무 쉬워요 라든지, 또는 교과서는 너무 난해해요, 구성이 체계적이지가 못해요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나요? 교과서 한 권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그리고 수많은 수학 전문가들의 그 피땀 어린 노력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도 좋을 수 있죠. 정말 좋은 문제집도 많은데, 정말 이 교과서 한 권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수학 또는 수학 교육을 심도 있게 전공하신 교수님과 그리고 그 밑에서 연구를 하는 또 대학원생들이 정말 피땀 어리게 노력을 해서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내용이 난해하다라든지 그리고 문제가 쉽다 라고 치부해 버리고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를 꼭 최소한 3번은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독해서 읽고 또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라. 그러면 뭐 시험 대비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또 얻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컨텐츠로 수학 컨텐츠로 이제 이번에 준비를 한 것은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를 가지고 뭐 내용 설명을 뭐 일일이 다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교과서를 보시면 보통 그 중단원 평가 문제와 그리고 대단원 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단원 평가하기와 그리고 대단원 평가하기 위주로 문제풀이 컨텐츠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수학 교과서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 따라서 종류가 아주 많죠.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선택한 교과서는 바로 일단 1차적으로 미래 N이라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교과서인데요. 뭐 이 교과서를 채택해서 쓰고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교과서는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풀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학기 같은 경우는 수학 상이죠. 1학년 과정과 수학 1,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수학 2, 수학 2죠. 수학 2와 확률과 통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는 공통적으로 모두 다 학습을 하게 되는 1학년 과정인 수학 3과 그리고 수학 1을 중점적으로 일단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선택한 출판사는 미래 N이고요. 그래서 이 교과서 일단은 중간고사 선생님이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중단원 평가하기와 대단원 평가하기를 일단은 풀어보고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1학년 과정이죠. 수학 그리고 수학 상이라고 불리는 1학기 과정에서도 1단원 다항식에서 소단원인 그 중단원이죠. 중단원인 다항식의 연산의 첫 중단원 평가하기 문제를 한번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필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문제는 선생님이 댓글창에다가 고정으로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문제는 클릭을 한다든지 또는 터치를 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그리고 해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적절히 활용을 해서 원하는 풀이를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단원 평가하기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단원 다항식의 연산에 그 중단원 마무리 그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다항식을 괄호 안의 방법으로 정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문제 보시면 x제곱 y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세제곱이 있고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x라는 문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x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x가 있고 x세제곱이 있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는 건 뭐죠? 그렇죠. 뒤로 갈수록 차수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x세제곱이 맨 앞으로 와야겠죠. 그 다음 번째 x제곱이 있는 항이 그 다음에 와야 돼요. x제곱 y 써주면 되고, 그 다음 이제 x에 대한 1차 항 2x가 그 다음에 오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3y 제곱이 오면, 자, 이렇게 정리한 식이 바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식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을 보면 2x제곱 더하기, 그렇죠? x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5y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면 y에 대해서, 그렇죠? 내림차순 정리를 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무엇을 봐야 된다? 그렇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y를 주목을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항에 y 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에 y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항에 y 세제곱이 있네요. 그래서 역시 또 내림 차순이기 때문에 가장 차수가 큰 y 세제곱, 즉 5y 세제곱을 맨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y 제곱이 있는 xy 제곱을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x 제곱 마이너스 1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리를 해줄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x 제곱을 먼저 써주고 마이너스 1을 써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항식 A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y 마이너스 3y제곱, B는 2x제곱 더하기 5xy 마이너스 4y제곱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4a 더하기 b를 계산하라고 했네요.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a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a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4에,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y에 마이너스 3y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괄호,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 지금 풀면서 여기 괄호를 지금 넣었잖아요. 요 괄호를 넣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학생들이 계산을 할 때 괄호 넣는 걸 빠뜨려서 실수를 하곤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4x 제곱에 마이너스 16xy에 플러스 12y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a를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b는 그냥 위에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되죠? 지금 요 두 개, 그렇죠? 식을 변변 더해준다. 그래서 지금 더해주면 4x제곱 2x제곱 더해주면 6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6xy와 5xy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xy가 되겠죠. 그리고 12y제곱과 마이너스 4y제곱을 더해주면 8y제곱이 돼서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 2a-3b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대입을 하기 앞서서 일단 주어진 식을 먼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써서 정리를 해주면요. a-3b의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a의 값은 뭐 그대로 가져가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3b를 먼저 구해볼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괄호를 꼭 만들어주고 2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제곱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분배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6x제곱에 15xy에 12y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무엇을 더해야 되나요? 그렇죠. a를 더해야죠. 그래서 a를 또 한 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xy 마이너스 3y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항을 어떻게 하자? 그렇죠. 변변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동료항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11xy 더하기 9y 제곱이 나온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라고 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을 공부하면서 외웠던 곱셈 공식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봐주세요. x-2y 더하기 z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다항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식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 간단히 쓰자면 바로 이제 요 곱셈 공식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의 2ab 2bc 2ca라는 그렇죠. 곱셈 공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볼 때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이요. 지금 x가 있고요. 마이너스 2y를 이렇게 묶어주면 조금 더 계산을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요 x를요. 지금 선생님이 공식에 쓴 a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마이너스 2y를요. 여기 b와 같은 녀석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z를요. c와 같은 녀석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지금 선생님이 푼 것처럼 옆에 곱셈 공식을 쓰고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걸 선생님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나중에 실수가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 다항식의 연산 같은 경우는 계산이 많은 단원이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틀린다기보다는 실수가 많아서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자, x제곱에 자, 마이너스 2y의 제곱이죠. 그리고 z의 제곱에 플러스 2에 x의 마이너스 2y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y z 더하기 2z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에 4y제곱에 z제곱에 마이너스 4xy가 되고요. 마이너스 4yz가 되고요. 2zx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고 이제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곱셈 공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x 더하기 y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y 플러스 3xy 제곱의 y 세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적용을 할 텐데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있는 2a를 뭘로 보고요. 요 x로 보면 참 좋겠죠. 그리고 요 3b를 y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자, 2a의 세제곱에
3의 2a의 제곱 그리고 3b가 되겠죠. 그리고 3의 2a의 3b의 제곱에 3b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8a 세제곱에 4, 3, 12, 36 a 제곱 b가 되겠죠. 그리고 9, 18, 54가 되겠네요. 그쵸? ab 제곱에 27b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역시 또 곱셈 공식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의 식을 한번 쭉 살펴봐 주세요. 자,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유심히 보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를 하면서 외웠던 곱셈 공식이 하나 떠오를 거예요. 어떤 곱셈 공식이냐? 바로 이 녀석이에요. a 더하기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곱셈 공식이죠. 기억이 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막상 이제 3번 문제를 봤을 때 잘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자, 앞에 있는 2x 보이시죠? 2x를 이제 a로 보세요. 그리고 1을 b로 봅니다. 그럼 4x 제곱은 a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x는 그렇죠. a, b로 봐도 돼요. 왜냐하면 b가 1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1을 그렇죠. b의 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공식을 적용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2x의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돼서요. 8x 세제곱 플러스 1이 바로 3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그렇죠. 3번 문제와 짝꿍인 공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x-y의 x제곱 더하기 xy 플러스 y제곱은 그렇죠. x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다. 바로 이 공식이에요. 따라서 얘도 한번 매칭을 시켜볼까요? 3의 1을 뭘로 보고 x로 보고 b를 뭘로 보자? y로 보자. 그러면 9a제곱은 그렇죠. x제곱이 되고 3ab는 xy가 되고요. b제곱은 y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공식을 적용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3a의 맞습니까? 세제곱에 b의 세제곱 따라서 27의 a 세제곱에 빼기 b의 세제곱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곱셈 공식을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3번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그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그 직접 나눗셈을 함으로써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을 x 플러스 2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하단에다가 그렇죠. 지금 나눗셈을 하기 위한 밑작업을 해놨죠. 그래서 써보면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5x 제곱.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차항이 없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0x를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개수가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플러스 3을 씁니다. 그리고 나누는 다항식인 x 플러스 1을 좌측에다 써주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될 게 이제 요거죠. 자, 요 x와 2x 세제곱을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x가 2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곱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2x 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항을 상단에 좌측에 맨 끝 상단에 써주고요. 그러면 이 2x 제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x에다가도 곱해야 되지만 2에다가도 똑같이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2x 세제곱에 플러스
x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나눗셈 연산과 동일하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변변 빼주는 거죠. 그럼 2x 세제곱은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5x 제곱에서 4x 제곱을 빼주면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0x가 내려오지만 뭐 굳이 쓴다면 이제 0x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또 x가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곱해야 되느냐에 주목을 해야죠. 바로 마이너스 9x를 곱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9x 제곱 마이너스 18x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또 역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변변 빼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9x 제곱은 소거가 되고요. 상단의 식에서 하단의 식을 빼주면 그쵸? 18x가 되고 상수항인 3이 또 내려오죠. 그래서 3이 됩니다. 그럼 또 역시 여러분은 요 x가 그렇죠. 18x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곱해야 된다? 바로 18을 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플러스 18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18x 더하기 36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위의 식에서 또 아래 식을 빼주면 그렇죠. 마이너스 3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밑에다가 몫을 써주면 몫은 2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8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무엇이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3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1번 문제와 동일하게 일단 밑작업을 해줄게요. 4x 세제곱, 2x 제곱. 여기는 이제 빠지는 항이 없으니까 다 써주고요. 그리고 2차 항으로 나누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그럼 역시 또 무엇을 주목을 해야 된다? 최고차 항이죠? 자, x제곱이 4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곱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4x를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시 또 이 4x를 x제곱과 마이너스 2x와 3에 똑같이 분배를 해줘야죠.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12x가 되겠죠. 그래서 또 역시 상단의 식에서 하단의 식을 변변 빼주면 10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7x가 되겠죠. 그리고 요 3도 내려주면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럼 또 역시 주목을 해야죠. 요 x제곱이 10x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자, 무엇을 곱해야 된다? 바로 10을 곱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10x 제곱에 마이너스 20x 플러스 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단의 식에서 하단의 식을 변변 빼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3x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잘 살펴보면 선생님이 지금 나눈 다항식은 2차식이죠. 2차식이에요. 근데 지금 나머지가 1차식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나눗셈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몫은 뭐가 되고 바로 4x 플러스 10이 되고요. 나머지는 무엇이 된다? 그렇죠. 3x 마이너스 2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4번 문제에서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 직접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가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요. B가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6이고요. C가 2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네요. 그때 마이너스 3a 플러스 2에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4a를 계산하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우리가 구해야 될 식을 먼저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마이너스 3a에 2를 분배할게요. 2b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c 플러스 4a죠. 그럼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주면 a 플러스 2b 마이너스 3c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계산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 a는 지금 뭐 더 이상 건드릴 게 없고요. 일단은 이 b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 b 같은 경우는 2배에 꼭 괄호를 쳐주고요. 2x 제곱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c 마이너스까지 붙여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3이고요. c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역시 또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계산해야 될 것을 밑에다 한번 해보면, 자, a 이렇게 써주시고요. x 세제곱, 자, a에 x 제곱 항이 없죠? 그러면 0 x 제곱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고 플러스 3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2b죠? 이렇게 또 써주고요. 2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의 x 세제곱이고요. 플러스 4 x 제곱이고 얘는 1차항이 없잖아요. 그럼 0 x라고 써주고 마이너스 12 이렇게 써줍니다. 다음에 마이너스 3c죠. 마이너스 3c는 마이너스 6의 x 세제곱에 12x 제곱에 이건 다 있네요. 9x에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계산만 해주면 돼요? 요 세 개의 항을 다 변변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세로 줄에 동류항을 다 맞춘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다 동류항끼리만 편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주면 세제곱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x 세제곱이죠. 그리고 제곱항 같은 경우는 플러스 16 x 제곱이 되고요. x항 같은 경우는 어때요? 8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1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7x 세제곱 더하기 16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계산한 방법을 조금은 참고하셔서 이렇게 복잡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때 적용을 하면은 실수 없이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다항식 A, B를 구하시오. 자, 2A 플러스 B가 5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고요. A 마이너스 B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네요. 자,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다시 써보면 2A 플러스 B가요. 그렇죠? 5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고요. 밑에다가 a-b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a-b가요. x 세제곱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마치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변변 더해주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좌변에 있는 b가 소거가 되고 3a는요. 그렇죠. 6x 세제곱 x제곱 소거되고요. 9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무엇이 된다? 2x 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b는 어떻게 구하냐? 문제에 주어진 두 번째 식을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식 같은 경우, 자, 이 식을 그대로 한번 갖다 써볼까요? 자, B로 식을 정리를 해주면요. A 마이너스 우변의 식을 통째로 이항을 시켜버리는 거죠. 요렇게 4x 플러스 3이 되죠.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방금 구한 A를 넣어줍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돼서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주면요. x 제곱에
마이너스 3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2x 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 나오고요. b의 값은 x 세제곱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곱셈 공식의 활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x 더하기 y의 세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죠. 각각을 떼어놓고 보면은 두 개의 곱셈 공식을 곱한 형태가 되는데요. 따로따로 적용을 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고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 것이 좋으냐? 자, 일단 x 더하기 y, x 빼기 y를 하나로 묶고요. 이렇게 세제곱을 바깥으로 빼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계산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요. x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에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 x제곱을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을 하고요. 또 요 y제곱을 하나의 문자처럼 취급을 하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곱셈 공식을 적용을 하면 된다? 그렇죠. a 빼기 b의 세제곱을 전개하는 곱셈 공식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적용을 해주면 자, x제곱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x제곱의 제곱이죠. 그리고 y제곱 플러스 3의 x제곱에 그리고 y제곱의 제곱이 되고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의 세제곱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x6제곱에 마이너스 3의 x 4제곱 y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3 x제곱에 y 4제곱에 마이너스 y 6제곱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하면서 외웠던 곱셈 공식의 그대로 형태가 갖추어져 있죠.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따라서 요거는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외운 학생들은 바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요. 마이너스 3abc 됐나요? 그래서 요 공식 같은 경우는 다음 단원인 그 인수분해에서도 많이 나오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외우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고요. a, b, b, c, ca의 합이 5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과 구해야 될 것을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곱셈 공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곱셈 공식을 써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요. a제곱 b제곱 c제곱에 2로 한번 묶어볼까요? ab, bc, c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주어진 조건을 대입을 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가 되고요. ab, bc, ca는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4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의 5이 10이 돼서 그렇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어렵지 않게 6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a 더하기 b의 값이 1일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19가 주어졌고요. 그때 a, b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이것은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이용을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요. 자, 바로 이 공식입니다. 자,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ab의 a 더하기 b라는 그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을 대입을 해주면요. 1의 세제곱, 그렇죠? 그리고 얘는 19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 AB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는 1 마이너스 3 AB가 돼서요. 3AB는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B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가 2고요. B-C가 3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주어진 요 식을 약간을 변형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주어진 이 식을 일단 2분의 1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2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자, a제곱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ab를 하나 또 가지고 오고요. b제곱을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또 b제곱을 갖고 오고 마이너스 2bc c제곱, 그리고 나머지 c제곱 마이너스 2ca a제곱을 가지고 옵니다. 자, 눈치채셨나요? 그렇죠. 자, 요렇게 완전 제곱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또 요렇게 완전 제곱식, 또 요렇게 완전 제곱식, 총 3개의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a-b의 제곱에 b-c의 제곱에, 그렇죠? c-a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조건이 a-b가 2다. 그럼 이거의 값이 2가 되고요. b-c가 3이 되죠. 그럼 c-a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지금 a-b가 2라고 주어졌고요. b-c가 3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변변 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a-c는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c-a는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주어진 식에 c-a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요. 2분의 1에, 그렇죠, 2의 제곱에 3의 제곱에 마이너스 5의 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4 더하기 9 더하기 25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8이 돼서 정답은 19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따라서 8번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곱셈 공식을 변형하고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요 3번 문제 있잖아요. 3번 문제는 응용 문제로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어느 부분을요? 그렇죠. 이렇게 2분의 1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 3개로 만든다는 부분을 꼭 좀 별도로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다항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a의 값을 정하시오 라고 했네요. 일단 이것도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을 해야겠죠.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써주고요. 나누는 다항식 2차식이죠.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x가 올라가죠. 그리고 x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2x, 그리고 a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를 곱해야겠죠. 곱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변변 지워지고 결국엔 a 플러스
2가 남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요 나머지가 바로 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0을 다항식 a로 나누었을 때 몫은 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6이다. 다항식 a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역시 또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항등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10을 a로 나눴죠. 그럼 a의 그때 몫이 x 플러스 2, 나머지는 6이 되겠네요. 자, 우리의 목적은 a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변의 6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세요.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4는 a의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은 그렇죠.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4를 x 플러스 2로 나눈 다항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0 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직접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x제곱이 올라가죠. 그러면 x세제곱에 2x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변변 빼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0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올라가게 되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래서 또 역시 변변 빼주면 2x 그리고 내려오면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2가 돼서 2x 플러스 4가 돼서 나머지는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뭐다?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4를 x 플러스 2로 나눈 몫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럼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집의 평면도로 거실과 방은 정사각형 모양, 욕실은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로 되어 있다. 평면도는 전체는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인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할 때 욕실의 넓이를 x,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y보다는 x가 크고요. x보다는 2y가 크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일단은 핵심은 뭐냐? 거실과 방은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거실의 세로의 길이가 y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가로의 길이도 y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방의 가로의 길이는 x-y가 되겠죠. 그런데 방 또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도 무엇이 된다? 그렇죠. x-y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욕실의 세로의 길이 그렇죠. 자, 바로 y-x-y가 되겠네요. 따라서 2y-x가 되겠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욕실의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x-y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욕실의 넓이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인 x-y 곱하기 세로의 길이인 2y-x가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2x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xy가 돼서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y의 마이너스 2y제곱이 바로 욕실의 넓이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보기엔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네요.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의 값이 2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이 6일 때 a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a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과 관련된 곱셈 공식은 우리가 외우질 않았죠. 배우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구해야 되는데요. 일단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그렇죠. b제곱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세제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곱과 세제곱이 곱해지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5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구해야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게 a 더하기 b는 주어졌어요. 2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하면 돼요. 근데 이제 a, b는 지금 주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a, b를 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구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a 더하기 b의 값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역시 또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중에서 그렇죠. 이 공식 알고 있죠. 적용을 하면 6은 2의 제곱 빼기 2ab가 되죠. 따라서 2a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서 a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1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8 플러스 3 곱하기 2가 돼서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14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 5제곱 더하기 b의 5제곱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의 값을 바로 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자, 방금 구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값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실제로 6이었죠. 문제에 주어진 게. 그리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은 14였어요. 그죠? 그리고 전개를 해주면 a 5제곱 더하기 a 제곱 b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b 제곱의 b의 5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a 5제곱과 b의 5제곱은 따로 빼주고요. 그리고 요 두 항은 우리가 a제곱과 b제곱으로 따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로 이렇게 묶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 5제곱 b의 5제곱에 자, a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은 자, 우리가 a, b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6 곱하기 1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 b의 값을 아까 전에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잖아요. 그리고 a 더하기 b의 값은 문제에 2라고 주어져 있고요. 따라서 14 곱하기 6 같은 경우는 84가 되고요. a 5제곱, b의 5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 5제곱, b의 5제곱 값은 무엇이 된다? 그렇죠. 8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됐나요? 그러면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a가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다항식 a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주어진 a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요. 2차식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x가 올라가야죠. 그래서 분배를 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요. 자, 이제 빼주게 되면요. 3x제곱 플러스 a-1로 묶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b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3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돼요. 그리고 변변 빼주면 3을 더해주게 되는 거니까요. 3x제곱은 소거가 되겠죠. 그리고 a 플러스 2의 x에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나온
요 나머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2도 0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b 마이너스 3도 0이 돼야 하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 b의 값은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b의 값을 구했으니까요. 우리는 다항식 a를 다시 쓸 수 있겠네요. x 세제곱에 2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다항식 a를 x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네요.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가서요. 다항식 나눗셈 연산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요. 자, 이 a를 x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죠. 그럼 역시 x가 올라가고요. 분배를 해줘야겠죠. 그럼 x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x니까 1차 항에 맞춰서 써주는 게 좋겠죠. 계산하기가. 그래서 변변 빼주게 되면요. 2x 제곱이 그대로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2x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3도 내려줄까요?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2를 곱해주면 2x 제곱이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또 역시 변변 빼주게 되면 그렇죠. 7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 나머지는 뭐가 된다?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건널비가 94이고 삼각형 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다. 이 직육면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일단은 주어진 직육면체 가로의 길이를요. 편의상 A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로의 길이를 B라고 두고요. 높이를 C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건널비가 94라고 했거든요. 자, 직육면체는 말 그대로 면이 6개잖아요. 그래서 넓이가 건널비를 구하려면 이제 면이 6개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면 보이시죠? 요면의 넓이가 뭐가 되나요? AB죠? 요게 위아래로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면 보이시죠? 자, 이 넓이는 BC죠? 요게 또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앞면 보이시죠? 이 넓이는 AC죠? 이게 또 앞뒤로 두 개가 있죠. 따라서 건널비를 문자 ABC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가 되고 문제 조건에서 이거의 값이 94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삼각형 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다 라고 했죠. 그럼 일단은 BG의 길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길이가 C잖아요. 따라서 지금 삼각형 BFG가 보이시죠? 자, 이 삼각형은 현재 직각삼각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BG의 길이는 뭐가 된다? 루트 그렇죠.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CD의 길이가 지금 B가 되고요. CG의 길이가 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역시나 지금 CGD도 직각삼각형이죠. 따라서 우리가 DG의 길이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C의 길이도 A가 되고요. 삼각형 BCD도 현재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BD의 길이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 조건에 보면 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제곱의 값이 100이다 라고 두 번째 조건을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물어봤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서리를 주목을 한다면 지금 요 가로의 길이를 A라고 놨잖아요. 요 A가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B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C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뭐다? 그렇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4A 더하기 4B 더하기 4C 즉 4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4를 곱한 값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거의 값이 무엇이냐 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면 EAB, EBC, ECA가 94,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이 100. 자, 두 번째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그렇죠. 2배의 A제곱, B제곱, C제곱이 100이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5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쌤이 밑줄을 좀 쳐볼게요. EAB, EBC, ECA가 94,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50, ABC가 궁금하다. 자, 한 가지 떠오르는 곱셈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EAB, EBC, ECA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50이고요. EAB, EBC, ECA가 94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뭐가 된다? 144가 되고요.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144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풀마 12가 나오는데 지금 A, B, C가 모서리의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는 없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다? 12가 되고요. 정답은 12가 아니죠. 이 문제의 정답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기 때문에 4를 곱해 줘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기 쉬워요. 10이라고 답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따라서 정답은 뭐다? 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